상장을 하게 되면은 단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카카오는 이만큼 빠졌습니다. 멀리 보면 어떨까요? 이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9월 24일 현재 시간 1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코드번호 035720입니다. 자, 일단 카카오가 어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아닐까, 왜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지 대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어갔다라고 한다면 한 11만원 장기 이평선이 241선, 여기 11만원까지도 한번 출렁거릴 수도 있겠다. 이 공간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임들 바닥권을 좀 다져주고 추가 하락만 방어를 해주면 된다. 근데 계도 기간이 1일 남았다. 디데이 1일이다. 오늘이죠, 오늘. 결국엔 오늘이죠. 이게 계도 기간이라는 게 어떤 법적인 규제가 생겨버리면 이 규제를 맞추는 이 기간을 줍니다. 기간. 이 기간을 못 맞추면은 서비스를 잠시 중지를 하고 개편을 시켜가지고 다시 하면 돼요. 이 지금 금융법 해가지고 카카오가 이 법을 지키니 많이 위법이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벌금이나 하지마, 이 사업을 하지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도 기간을 주면서 니네가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줄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적인 이 테두리를 지켜가면서 이 안에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대신 혁신적인 성장, 이런 성장은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이 시장을 어떤 선두 기업이 이 시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없었어요. 처음에 없었는데 뭐 핀테크 해가지고 발전을 한다 하지만은 선두 기업이 먼저 이 산업을, 이 생태계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이 산업이 어떤 구조로 갈 건지 만들어 놓고, 이 만들어 놓은 거 안에서 이제 원래는 이런 산업이 없는 상태면은 이 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산업을 만들어 놓고 이 법에서 부작용이 생긴다, 아니면은 뭐 우려가 생긴다, 이런 상황이면은 법적인 규제가 생겨가지고 이 법적인 테두리는 지키면서 이 사업을 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는 카카오페이가 지금 법을 어겨가지고 카카오에도 영향이 있을 거야. 사업을 중단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불안감으로 다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좀 과한 매도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카카오는 카카오입니다. 네이버한테 네이버 금융 사업하지 마, 부동산 사업하지 마.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규제가 생기면서 이 법적인 테두리는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네이버 포탈을 우리가 사용을 안 하나요? 물론 다음 구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네이버도 네이버죠. 네이버는.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카카오가 성장을 하는 기반이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을 가지고 여기 살 붙이고 점점 이렇게 규모를 이렇게 키워 나왔어요. 여기 기업 넣고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자, 법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사용을 안 할까요? 다른 사람들, 저도 카카오톡 쓰기 싫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카카오톡을 쓰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된 거죠. 이게 시장의 과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톡을 가지고 성장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좀 추후에 카카오는 카카오다, 결국에는 성장성은 조금 둔화가 될 수는 있죠. 이런 식으로 둔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성장성이 꺾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장성은 둔화가 돼도 이렇게 가파르진 않죠. 옛날에는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혁신이 좀 떨어지니까 성장, 혁신이 가장 이익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 기업이 가장 빨리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성장을 가파르게 하다가 주춤할 거다. 주춤하긴 하지만 성장은 계속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일단 기사를 볼게요. 금융 금융 가로막나, 네이버 파이낸셜, 핀테크 기업들. 핀테크도 그렇다라고 했죠. 이 기업들은 원래 처음부터 파이낸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파이낸셜의 핀이잖아요. 파이낸셜.
여기에 핀이잖아요. 얘네들은 테크놀로지예요. IT,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에서 파이낸셜로 가면은 테크핀이다. 핀테크는 지금 금융회사들, 은행, 지주사, 증권, 그런 회사들이 파이낸셜에서 테크놀로지를 접목하는 핀테크. 자, 여기에서 일단은 뭐 이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지연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빅테크 규제를 하는 것으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이. 그전에는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메스를 좀 대야겠다.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금융 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을 했다.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내세워서 빅테크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핀테크 기업의 혁신 금융이 포류하고 있다. 지금 이제는 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또 포괄주의였어요. 포괄주의였는데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로 점점 돌아서고 있는 상황들이죠. 퇴행적인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해외 거대 플랫폼이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발목을 잡는 퇴행적인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내 기업을 살려야 된다. 혁신을 이끌어가는 건 국내 기업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규제를 하는 게 되겠죠. 카카오페이 상장 연기,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 이거는 근데 사실 보면은 카카오페이입니다. 페이.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거 손 한번 봐야겠네. 약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페이예요.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는 기업이 분할되어 있잖아요. 분할을 시킨 다음에 상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리스크로 적용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결국에는 리스크는 카카오한테 넘어오는 것보다 카카오페이만의 리스크다. 카카오페이. 갈수록 힘 빠지는 카카오페이 10월 상장 제대로 될까?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 자, 우리 이런 거 보세요. 카카오톡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카카오페이가 생겼습니다. 페이, 뭐 뱅크,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페이랑 분할이 되어 있어요. 분할이 돼서 뱅크 상장했죠. 뱅크에 대한 리스크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전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리스크가 카카오에 전이 되진 않습니다. 따로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은 100%가 전부 다 카카오페이가 잘못됐다고 해서 카카오로 넘어오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해되시죠? 카카오페이다. 이게 카카오가 페이가 상장하는 것 이전에 리스크로 부각이 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 반대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게 되면 리스크는 분할이 되겠죠. 지금 상장을 안 했으니까 이거를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상장을 하면은 따로 보는 거예요. 얘는 지주사격 성격을 띠게 되죠. 지주사가 단점이 그거예요.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면은 이 자회사가 이 지분이 분할이 되기 때문에 이 지분이 분할이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얘가 100%를 이게 두 개 100%다라고 하면은 얘를 50% 떼주고 상장을 하면 얘가 50%가 되죠. 할인이 되죠. 100%였는데 떼줬으니까 50%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주사 할인이라고 하거든요. 저평가가 되는 게 상장을 시키면 이게 카카오페이가 오래 걸릴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규제, 법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이 태도를 안에서 수정 계도 기간을 거쳐서 안 할 거는 안 하고 다시 개편할 거 개편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나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단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카카오는 이만큼 빠졌습니다. 멀리 보면 어떨까요? 이런 멀리 보면. 자, 여기에 대한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이제 100%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 얘기를 딱 듣고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더 갈 거라고 봐. 더 조정을 받을 거라고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고 의견일 뿐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강조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상단에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김현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9월 16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 볼게요. 보통 7시, 8시 전에 뉴욕 증시, 해외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9시 1분 흥구석유 현재가 7,970원 1차 목표가 8,210원, 손절가 7,650원. 그리고 2분에 PNC테크 현재가 9,040원, 손절가 8,700원, 목표가 9,31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4분에 중앙 DNM 현재가 1,640원, 1차 목표가 1,690원, 손절가 1,5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한 종목 더 추가해서 추천드렸죠. 그래서 보유 종목,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지켜주시라고 대의성 단타임으로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라는 안내 멘트까지. 그리고 흥구석유 1차 목표가 달성 9시 10분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차트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호가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9시 53분에 중앙 DNM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또 올려드리고 있죠. 호가도 올려드리고,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흥구석유, 중앙 DNM 수익 냈고요. PNC테크 보유 중이다. 자, 흥구석유는 추천가 대비 12%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됐고요. 그리고 PNC테크 1분분 차트로 수익가 대비 4%로 손절을 치고, 중앙 DNM 당일 최고가 1,720원으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 전부 다 한 달 동안 추천드린 종목들을 결산 이렇게 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니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테마주 검색기 오시면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순위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테마 순위 실시간으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그리고 PC 버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 VIP 매매 결산 보시면 종목들 수익률 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VIP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1833-6014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놀러 오세요.